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맨발 걷기 하고 계세요? 둘레길, 황토길, 공원, 바닷가 등등 여건이 닿는 다양한 곳에서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진료들이 있느냐에 따라 묘미나 효과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는 한 다양한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득 맨발 걷기 효율이 높은 곳은 따로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곳이 어싱 효과가 더 좋을지에 대해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박동창 박사의 맨발 걷기의 첫 걸음에 저술된 맨발 걷기 할 때 안전 수칙, 맨발 걷기 후 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낭독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맨발 걷기 할 때 나에게 맞는 걸음걸이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맨발로 걸으며 단전 호흡하기. 나무가 울창한 숲길이나 앞이 훤히 트인 산책길에 나서면 우선 깊이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숲속의 상큼한 풀냄새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게 된다. 이 호흡은 평소의 기계적인 호흡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호흡이다. 그것은 또 복부에 힘과 압박을 주는 복식 호흡이기도 하다. 이때 복부 하단이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을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전 호흡이 되는 것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땐 비교적 수월하게 단전 호흡을 실천할 수 있다. 맑은 공기가 그 원인의 하나이고 맨발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집중력이 또 그것을 돕는다. 맨발 걷기는 단전 호흡을 유도하고 단전 호흡은 숲길 맨발 걷기의 참된 의미와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서너 걸음 걸어보라.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각 3배수인 9이나 12걸음을 걸어보라. 이때 들숨과 날숨은 모두 단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서너 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들이쉬는 들숨 속에서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끼고 단전 속으로 깊고 힘차게 차오르는 숲 공기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은 나의 몸을 모두 비워내고 거기 신선한 숲을 들여놓은 느낌과도 같다. 이로써 나와 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9이나 12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내뿜는 날숨 속에서는 발끝에 전해지는 충만한 힘과 단전을 누르는 복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불러온다. 앞에 호흡법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여섯 걸음에 숨을 한번 들이쉬고 15, 18걸음에 숨을 한번 내쉬어 보라. 숨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도 깊어질 것이다.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은 이렇듯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지지하고 공조하는 작용을 한다. 흐르는 물의 힘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듯 물레방아의 힘에 물이 흘러내리듯 단전 호흡의 기운이 걸음의 추진력을 더할 것이다. 그럼 이제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이 실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맨발 걷기와 단전 호흡의 조합은 몸속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행위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단순한 심장박동에 의해 혈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부터 혈액 펌핑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혈행이 왕성해진다. 여기에 단전 호흡까지 추가시키면 단전의 커다란 압력과 그로부터 해방이 번갈아 형성되면서 혈액의 흐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심장 박동에 의한 통상의 혈액 흐름에 맨발 걷기를 통한 펌핑 작용, 단전 호흡을 통한 혈행 촉진 작용까지 더해지면 이것이야말로 혈류 촉진의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혈행을 촉진시키는 일, 그것이 건강한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자연적인 예방과 치유의 길이 여기에 있다. 맨발 걷기 7가지 걸음걸이. 맨발 걷기에서 걸음새의 변화는 맨발과 대지가 어떻게 접촉하느냐와 그 접촉의 정도와 강도에 따른 리플렉솔로지의 효과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맨발 걷기의 방법은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 양태와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른 걸음새의 모습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선 다양한 맨발 걷기 걸음걸이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총 7가지 걸음으로 나누는데 한 번씩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걷기, 빨리 걷기로 나눌 수 있으나 속도 조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달리 시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걸음, 두꺼비처럼 천천히 걷기. 맨발 걷기의 첫 번째 걸음은 발바닥의 모든 부위가 일시에 대지에 닿도록 걷는 걸음걸이다.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우선 몸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한다. 그리고 몸이 무겁게 땅으로 내려앉는 느낌을 느껴야 한다. 그 상태에서 걸으면서 대지와 내가 하나됨을 느낀다. 나와 대지의 합일,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의 목표다. 마치 무거운 두꺼비가 땅에 밀착하여 느릿느릿 움직이듯이 걸으면서 맨발 전체가 한꺼번에 땅을 덮도록 하고 대지의 기운을 한껏 받아들여야 한다. 터벅터벅, 느릿느릿, 무겁게 무겁게 걷는다.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기운은 몸의 기관들을 깨어낼 것이다. 폐가 살아 숨쉰다. 심장의 박동이 활발해진다. 간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내장의 모든 장기들의 수축과 이완작용이 더욱 활발해진다. 숲의 청신한 산소를 마신 혈액은 그 붉은 빛을 빠르게 이동시킨다. 혈액 속의 찌꺼기 등이 빠르게 씻겨 사라진다. 이 걸음을 통해 우리는 심신이 맑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맨발로 걷는 첫 번째 걸음, 터벅터벅, 느릿느릿, 무겁게 걷는 걸음. 두꺼비와 같은 이 걸음을 통해 온몸의 긴장은 풀리고 몸의 기관들은 최적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육체와 정신의 균형과 통일이 이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걸음, 황새와 같이 날렵하게 걷기. 맨발 걷기의 두 번째 걸음은 발바닥을 활처럼 둥글게 휘게 하여 걷는 것이다.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땅바닥에 순차적으로 접지하며 걷는 것으로 이것은 성큼성큼 걷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때 팔은 휘휘 젖되 발걸음은 황새와 같이 날렵해야 한다. 이 걸음은 숲길의 주인이 되고 숲길의 황제가 된 기분으로 걸어야 한다. 틱낙한 스님은 그에 져서 미소 짓는 발걸음에서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몸을 곧게 펴고 침착하고 위엄있게 기쁘게 걸으세요. 황제가 포고문에 옥새를 눌러 찍듯이 돼지의 발을 놓는 것입니다. 팔을 흔들라. 힘차게 흔들라. 마치 개선장군이 된 듯이 말이다. 첫 번째 걸음이 이완의 걸음, 느림의 걸음, 침묵의 걸음, 묵상의 걸음이라 한다면 두 번째 걸음은 힘의 걸음, 빠름의 걸음, 흥겨움의 걸음, 그리고 행진의 걸음이라 하겠다. 발바닥을 뒤꿈치부터 발허리, 발삿, 발부리,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접지시키면서 둥글게 둥글게 꾹꾹 밟아주면 된다.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는 약간은 쿵 하는 느낌으로 밟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둥글게 닿도록 굴려서 밟은 후 마지막으로 발가락들을 마치 부채살처럼 펼쳐 대지를 끌어쥐는 느낌으로 밟으면 된다. 그리고 대지를 밀어내면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걷는 동안 발바닥의 앞점들과 상응하는 온몸의 기관에 힘차게 혈액이 공급된다. 대지의 기운과 에너지가 힘차게 전달된다. 세 번째 걸음, 발가락 만세 걸음. 세 번째 걸음은 발가락만 모두 위로 뻗어 올리고 발바닥만으로 걷는 것이다. 황새와 같이 걷는 걸음에서 보이는 역동성은 노를 젓는 행위인 역동성과 같다. 그 역동성을 발휘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휴식의 고즈넉함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세 번째 걸음은 바로 이런 휴식이 넉넉함과 고즈넉함을 지향한다. 발가락은 살포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걸으면 된다. 배의 앞머리가 하늘을 향해 휘어진 것처럼 발가락도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가볍게 펼친 상태에서 나머지 발바닥만으로 걷는 것이다. 노를 올려놓은 배가 물결 따라 일렁거리며 흐르듯이 그렇게 걸으면 된다. 이 걸음으로 발바닥과 대지가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적나라하게 서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발바닥의 조그만 모래, 자갈, 나뭇가지들은 하나하나 살아나 발바닥의 반사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이 걸음으로 대지를 안마하면 대지도 나를 안마해 줄 것이다. 안마를 주고받는 느낌으로 느릿느릿, 어적어적 대지를 지그시 누르며 걸으라. 그러면 숲길 주위 나무들이 호수의 물결처럼 일렁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대자연의 순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걸음, 까치발로 걷기. 맨발 걷기의 네 번째 걸음은 발의 뒤꿈치를 들고 발 부리와 발가락 부위로만 걷는 걸음이다. 마치 까치가 꼬리를 사뿐사뿐 위아래로 흔들며 걷는 그런 모습의 걸음이다. 맨발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보라. 숲의 정령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까치가 되는 것이다. 까치발 걸음으로 걷노라면 발뿌리와 발가락 부위에 집중적인 자극이 주어진다. 몸의 무게중심이 그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발뿌리와 발가락에는 우리의 머리, 눈, 가슴에 해당하는 반사구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까치발 걸음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걸음이 된다. 까치발로 걸으며 세상 복잡한 일들로 혼탁해진 머리를 씻어내보라. 머릿속에 가득 찬 삶의 번뇌를 모두 풀어놓고 그 속에 숲의 맑은 기운을 채워보라. 아름답지 못한 많은 일들을 보고 들어야 하는 인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대지를 걷는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맑게 정화될 것이다. 까치발 걸음은 이 자정작용을 극대화시켜준다.
까치발걸음은 또 사타구니의 근육과 허리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발가락으로 설 때 발생되는 힘의 부하와 근육의 작용은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통해 곧바로 척추와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남자들이 오줌을 넣을 때 까치발로 하면 정력이 왕성해진다는 말이 나왔던 모양이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까치발 걸음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켜 예쁜 다리로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까치발로 걷기는 숲의 정령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걸음이고 우리의 머리와 눈과 귀를 맑게 하는 자정의 걸음이고 거기에다 남녀 모두에게는 젊음과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활력의 걸음이다. 사뿐사뿐, 낭창낭창 그렇게 까치발 걸음을 해보자. 그렇게 맨발로 까치가 되어보자. 5번째,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기. 5번째 걸음은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는 걸음이다. 발가락 전체를 다 오므리고 발 뒤꿈치와 오므려 붙인 5 발가락이 동시에 땅에 닿도록 걷는 모습이 마치 주걱을 엎어놓은 듯이 보이는 걸음이다. 발 뒤꿈치와 오므려진 발가락 끝이 땅을 부여지고 발 허리, 발 살, 발 부리 등은 하늘을 향해 둥글게 휘어져 아치 형태를 만든다.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는 걸음은 그 힘의 배분이 발가락으로부터 거꾸로 작동하게 된다. 힘의 배분 또한 앞에서 뒤로 이루어지는 역의 걸음이다. 시냇물도 너무 고요하게만 흐르면 그 바닥에 이끼가 끼듯이 우리 몸의 기나 혈액도 마찬가지이다. 물이 바위와 부딪혀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얻듯이 기나 혈액의 흐름도 역방향의 자극이 필요하다. 주걱을 엎어놓은 듯 걷는 걸음은 기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바꿔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된다. 또한 혈액의 흐름에도 역으로 작용해 혈액 속의 찌꺼기가 끼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발바닥과 발가락의 모든 관절도 일상의 움직임과는 다른 힘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쌓여있던 피로감을 풀어놓게 된다. 한 자리에 오래 서 있어서 몸과 발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발가락을 오므린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힘을 모으고 서 있어 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음과 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오래 서 있을 때 몰려오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일순 거치는 상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몸 전체가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되리라. 5번째 걸음은 바로 그런 효과를 맨발 걷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놓은 걸음이다. 발가락 끝 반사구들은 뇌의 상층부와 눈 등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의 활동, 눈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5번째 걸음은 앞에 제시한 4가지 걸음들을 다 걸은 후 행하는 보충의 걸음이다. 기초가 잘 다져져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걸음도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기와 혈관의 흐름이 고정되어 피로감이 나타날 때 충격요법의 하나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6번째,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 6번째 걸음은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다. 발바닥 전체와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펴 엄지와 검지, 중지 등의 순서로 끌어당기며 숲길과 지구를 어루만진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대지를 사랑하는 그런 걸음이다. 이 걸음의 모습 자체는 2번째 걸음인 황새와 같이 날렵하게 걷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두 번째 걸음은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땅을 디디지는 않는다. 발 뒤꿈치부터 발 허리,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접지하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접지하면 발가락은 하늘로 향하고 있고 마지막에 발가락을 접지하면 발 뒤꿈치는 들려지는 그런 걸음이었다. 반면 이 걸음은 발 뒤꿈치와 발 허리, 발가락까지 모두 동시에 대지를 딛는다. 그리고 대지를 발바닥으로 어루만진다. 발가락의 엄지, 검지, 중지의 순서로 땅을 끌어당기면서 걸음의 추동력을 얻는 그런 걸음이다. 이 걸음의 명칭을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로 명명한 이유는 고 틱낙한 스님이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로 스탬프를 찍듯이 대지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음미하면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다. 틱낙한 스님은 나의 존재, 나의 실존에 대해 끊임없이 인지하는 그런 깨어있음,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를 이룰 것을 권하였으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걷기 명상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발바닥을 땅에 밀착시키면서 동시에 앞에 발가락들을 엄지, 검지, 중지 순으로 당긴다. 지압의 측면에서 보면 발 뒤꿈치와 발바닥부터 앞쪽에 있는 발가락에까지 지압 효과가 고루 작용한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자신의 실존에 천착하는 명상의 걸음인 동시에 우리의 몸속 각 장기는 물론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뇌와 눈, 코, 귀 등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효용성이 뛰어난 걸음이다. 아울러 이 걸음은 내가 사는 이 지구를 발바닥으로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그런 걸음이 된다. 이 걸음을 걷게 되면 발바닥의 아치가 양쪽으로 견고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자세를 균형 있게 받쳐준다. 평소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 무릎, 요추, 척추, 경추 등이 관절들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좋다.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이들이 흐트러진 관절이 바른 위치를 되찾도록 해준다. 또한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추동력을 얻는 걸음이기 때문에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전달하는 탄력 자체가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걸음을 걸으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딱딱한 고무 밑창으로 인해 주어졌던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경직화 현상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참으로 많은 효용을 가진 그런 걸음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서술한 5가지 걸음의 효과들이 집약되는 최고의 걸음걸이 형태가 되겠다. 따라서 이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걸음들을 다 걸어보고 난 다음 마무리하는 걸음으로 적합하다. 7번째, 가재처럼 뒤로 걷기. 7번째 걸음은 가재처럼 뒤로 걷는 걸음이다. 이 걸음을 걷는 모습이 마치 가재가 뒤로 기어가는 것과 닮아 있다. 또한 뒤로 걷는다는 면에서 앞에 6가지 걸음과 전혀 다른 형태의 걸음이고 그 느낌과 효과 등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뒤로 걷는 걸음은 발바닥 각 부위의 착지 순서가 두 번째 걸음인 황새걸음 걷는 걸음과 정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황새처럼 걷는 걸음의 경우는 발 뒤꿈치로부터 발 허리, 발삿, 발부리, 그리고 발가락의 순서로 둥글게 접지되는데 가재처럼 뒤로 걷는 걸음은 발가락, 발부리, 발삿, 발허리, 발 뒤꿈치 순으로 둥글게 접지되는 것이다. 뒤로 걸으면 발이 자칫 엉뚱한 곳에 빠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뒤에 놓인 길의 상황을 잘 살펴가며 걸어야 한다. 동행이 있을 경우에는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앞을 보며 인도하게 하면서 교대로 뒤로 걷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길을 걷는 동안 동행자와의 연대와 따뜻한 교감은 또 다른 수확이 될 것이다.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는 걸음들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과 장단지 등에 전해지는 힘의 방향이 통상의 걸음과 정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어 근육 발달이 불균형을 막을 수도 있다. 스포츠 의학 전문의 조성현 박사는 워킹 다이어트법을 설명하며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는 걸음보다 3배 정도 운동량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뒤로 걷기를 10분간 했을 때와 앞으로 걷기를 30분간 했을 때의 체온 상승과 뇌파 변화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로 걷는 걸음은 좁은 공간에서 걷는 사람들이나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걷기 운동에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된다. 일본의 의학 박사 오오누마 아키다가도 그에 져서 건강 365일에서 뒤로 걷기 100보는 앞으로 걷기 1000보라고 쓰고 있으니 뒤로 걷기의 탁월한 운동 효과는 관련 학자들에게 이미 공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뒤로 걷기, 즉 가재처럼 걷는 걸음은 탁월한 운동량과 효과를 갖고 있지만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느림의 걸음, 여유의 걸음, 관조의 걸음이다. 천천히 뒤로 건너라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이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그리고 어머니 돼지가 문득 일어나 앉아 뒤에서 나를 한번 꼭 안아주실 것만 같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